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우수호 카타리나입니다. 네, 오늘은 혈자리를 두들겨서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기혈체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빙고에 맞춰서 해보기로 하는데 우리 혈자리를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머리에는 백회열을 해서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하는 백회열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 손바닥에 노궁혈이 있어요. 자극을 주면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 어깨에 결림을 방지하는 우리 견정혈이 있고요. 심장에서 우리 손끝이 멀잖아요. 그래서 이 말초신경을 자극을 주는 수지박수. 우리 수지침 줄 때 이 손끝에 주시죠. 자, 그리고 수지박수. 방광을 튼튼하게 하는 봉우리박수. 뇌를 자극해서 활성화시키는 우리 주먹박수. 그리고 합곡혈을 부딪혀서 우리가 소화기를 자극을 줘서 소화 잘 되게 하는 합곡혈 박수. 그리고 우리가 이 Y조는 고관절하고 하체에 자극을 주면은 우리가 좀 심장에서 먼 발끝까지 자극을 주기 위해서 Y존을 두들겨 주시고, 여기 한도열 쳐서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와서 아랫배에 벽각을 두드려 주시면서 4번 하면서 빙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네.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입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한 번 더.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데 견정열.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 한 번 더.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데 자, 석둥마자입니다. 8박자에 올라가서 어깨 겨드랑치. 자, 왼손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8박자. 어깨. 겨드랑치. 자, 수지박수. 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봉우리 박수. 주먹박수. 그 마지막 순간에 자, 합곡경. 자, 우리 한도열 치고. 발목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방광 치고 다 같이 둘, 셋, 넷, 빙고. 네. 이렇게 우리 혈자리를 두들겨주면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겠죠. 우리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도 우리 신나는 체조 함께 해요. 네, 여러분들 식사하셨습니까? 한국인 하면 밥심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인사할 때도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뭐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한번 만나자라는 표현을,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이 밥 한번 먹기, 함께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여서 좀 아쉽습니다. 네,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밥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 우리가 행복한 그 기분이 든든한데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가톨릭 청춘 어게인 가족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마음이 든든하게 되실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어디 오셨는지 궁금하시죠? 자, 어느 분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천주교 수원교구 용인 수지성당 성베르네 대학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원교구 늘 서울교구만 이렇게 네네. 뵙다가 수원교구 우리 시니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멀리서 오셨는데요. 가톨릭 청춘 어게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상식들, 삶의 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참 많다, 행복감을 느낀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과 함께 신부님이 오늘 인사하실 적에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 살려고 먹나, 뭐 먹으려고 사나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선생님 밖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가 모셔볼게요. 저희가 한번 부를까요? 네, 하나, 둘, 셋. 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에 있는 교수 박유경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까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춘어겐에 오신 선생님들, 학생님분들 모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을 드리고 건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앞서 하기 전에 제가 저도 정말 싫지만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숙제 검사를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 식사를 위해서 여기 세 분 선생님들께서 식단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한번 식사 보실까요? 네. 네, 먼저 모니카님의 식사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출이 됐는데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네. 그런데 이 숙제를 위해서 특별히 평상시에 안 드시는데 저렇게 그냥 하신 건 아니죠? 늘 평상시에 드시는 사진을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잘 드시고 계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세 끼를 일단은 잘 챙겨 드시는 거 그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란도 드셔서 단백질도 드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제 뒤에서 저희 강의 다 마치고 나면 조금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니카님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티아님은 식단을 보면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네, 호텔 식사 같아요. 네. 그래서 마티아님의 식단을 이렇게 여러분들만 보셔도 알겠지만 뭐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혹시 스스로 생각하세요? 네, 아침에는 저 도마도를 이제 노인이 되면 꼭 도마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전립선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도마도를 매일 하나씩 네, 먹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점심도 댁에서 드시는 것 같고 저녁도 이제 굉장히 반찬이 다양하게 있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저희 양도 살짝 보거든요. 근데 너무 저녁에 과식하는 것도 나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많이 건강하게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강의 듣고 나면 여기에서도 또 지적할 것들이 한두 가지 나올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아나다시아님은 다 세 끼를 다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아나다시아님은 일단 제 눈에는 과일이 몇 끼니마다 있다는 게 좀 보이고요. 좀 어떤 부분을 나는 좀 신경 써서 드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은 밥 대신 그 과일하고 야채, 과채 주스를 예. 먹고요. 아, 네. 근데 저 과채 주스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네. 뭐냐면 토마토가 가장 우선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사과, 유산균, 아, 네, 네. 유산균하고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 한 두세 가지만 벌써 섞어서 드셨는데도 또 옆에 보면 채소가 또 있고 과일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채소를 건강하게 드시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점심 저녁도 보면 뭐 문어도 보이고 예. 좀 다양한 식단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너무 훌륭하게 잘 드셨고요. 그러나 또 여기에도 지적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 뭐 언니, 오빠들 다 나와 계시지만 이제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니까 먹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먼저 지금 이렇게 식탁을 딱 보니까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정말 최고예요. 저 많이 반성했어요. 저렇게 잘 차려놓고 먹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하나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먹는 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네네. 사실은 지금 이제 60이 넘어가면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 하나씩은 달고 계실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잘 관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걱정은 치매예요. 저희가 치매는 완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그리고 약간 경도인지 장애가 올 때 잘 드시면서 이거를 관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치매에 관련해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다음에 좋은 영양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건 저도 아침에 이제 우유에 황창현 신부님의 뭐 청국장 가루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견과류만 먹는다 하는데 굉장히 잘 드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유튜브나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건강식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먹어야 되고 막 특히 방금 얘기하신 치매나 이런 예방을 위해서 뇌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뇌에 좋은 영양소가 뭐야 그러면 뭐 네. 비타민, B12, 엽산, 이게 오메가3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영양소들이 뇌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저거를 다 영양제로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고마운 건 저런 영양소들이 다 식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품들이 뭐가 있을까를 뽑아보면 이렇게 호두, 생선, 블루베리, 요거트, 녹색 채소에 잔뜩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숙제가 뭐냐면 그럼 얘를 도대체 얼마만큼 먹어야 돼? 이게 항상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강의 안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먹어야겠구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사실 뭐 몸에 좋다고 그러면 저도 챙겨 먹기는 해요. 근데 먹으면서도 이게 정말 내 건강에 맞게끔 제대로 먹는 걸까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질병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식품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 시간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왜냐하면 하셨어요. 그 약식 동원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을 먹는 거나 음식을 잘 먹으면 그게 뭐 보약과도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못 챙겨 먹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어요. 너무나 네. 중요한 게 맞고요. 네. 의심이 많다고 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하란 대로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연구에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는 뭐 핑거 연구라고 굉장히 유명한 해외 연구를 한국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인하대학교 신경과 교수님하고 함께 슈퍼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한번 해봤더니
이거에 참여했던 24주간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다 뇌가 좋아진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영양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뭐 다른 인지 훈련, 신체 운동, 그다음에 동기를 좀 유발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했는데 저렇게 하고 나니까 인지 기능이 개선이 됐다라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은 참여하지 않았어도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싹 모아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니어들에게 정말 건강한 먹을거리 어떻게 또 먹어야 되는지 그게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매일매일 몇 끼니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쉬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인드 식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나는 오늘 마인드 식사법을 배웠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마인드 식사법은 지중해 식단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중해 식단하고 고혈압을 막는 식단을 합쳐가지고 좋은 건 다 모아놓은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고혈압도 예방하면 좋잖아요. 네. 또 심혈관 질환, 당뇨 다 예방하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치매까지 예방이 된다면 한번 해볼 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마인드 식사법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인드 식사법 하니까 뭔가 굉장히 엘레강스한 느낌이 드는데 그럼 도대체 저 마인드 식사법은 뭘 어떻게 하는 게 마인드 식사법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인드 식사법을 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쉽게 외우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쉽게 외우는 법이 뭐냐면 야생경과유 통째로 드세요라는 구호를 저희가 외치는 건데요. 야생경과유의 앞자들을 다 따면 먹어야 되는 게 나와요. 네. 야 그러면 야채, 야채. 생 그러면 생선, 견 그러면 견과류. 견과류, 과 그러면 과일, 유 그러면 올리브유. 네, 우유 아닙니다. 네. 올리브유. 그다음에 통째로 먹어야 통은 통곡물이에요. 네. 통곡물은 아시죠? 잡곡류 같은 거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생각을 하실 때 그냥 야채, 야생경과유, 통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를 왜 드셔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자, 야생경과육을 먹었더니 이게 마인드 식단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걸 먹었더니 치매 발병이 감소되고 고혈압도 좋아지고 당뇨 위험이 감소가 됐다라는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제가 꼬셔보겠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렇게 외우기가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아요. 예. 야생, 견, 견과, 과, 유, 유, 통. 네. 근데 이렇게 외우기는 했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두 가지는 알고 있어도 여러 가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매일 똑같은 것만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종류 많은 거 이거 좀 오늘 확실하게 알면은 예, 식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야생경과육에 야 들어갑니다. 네. 야는 야채예요. 야채는 보면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야채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네. 게다가 우리 마티아님은 아침마다 토마토까지 드신다고 하셨으니 채소는 항상 드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채소를 얼마만큼 드셔야 되는지가 이게 관건이에요. 뭐냐면 한 끼에 2번이에요. 제가 야채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끼에 2번. 그러니까 아까 밥상을 보시면 네. 채소 반찬 하나 그리고 사실 김치도 포함이거든요. 쉬워요.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내가 시금치국을 먹는다 그럼 벌써 3개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먹는 반찬 밥상에 야채가 몇 끼니 2개 이상 있는지 사실 원하는 건 6이에요. 하루로. 근데 끼니로 나누면 한 끼에 2번. 그래서 총 6번. 그리고 양은 한번 보세요. 종이컵 삶으면 종이컵 1컵이에요. 그것도 많지 않죠? 이 정도는 드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야채는 해결할 수 있고 얘가 근데 왜 좋으냐를 설명을 하자면 굳이 엽산이나 베타카로틴, 비타민 K 같은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혈관이나 그다음에 그런 그 항산화 등을 좋게 해준다라는 차원에서의 야였어요. 야 어렵지 않죠? 네. 그다음에 생 들어갑니다. 네. 생은 생선만은 아니에요. 단백질이다 보니까 생선과 가금류라고 하는데 저 가금류도 말도 어려워요. 뭐냐면 그냥 다리 2개 달린 거. 뭐예요? 네. 닭고기, 닭과 오리고기. 오리고기예요. 네. 그래서 생선과 닭하고 오리하고 번갈아 드시면 얘는
얼마나 자주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일주일에 생선은 1번 이상, 네. 그다음에 닭고기는 2번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틀에 1번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류는 보시면 다 아는 것들이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는 조금 굳이 힌트를 더 드리자면 흰살 생선보다는 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나 고등어. 삼치나 네. 그런 걸로요. 네. 그래서 흰살 막 이렇게 조기 이런 거는 여기도 나와는 있지만 네. 가급적이면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이런 것들은 뭐가 많이 있냐면 오메가3가 많이 있어요. 오메가3는 뇌혈관 기능에도 좋고 그냥 심혈관 예방에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클리어했습니다. 야 했고 생 했어요. 그다음 네. 뭐예요? 견. 견이에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견과류는 무조건 한 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종류는요, 상관없어요. 아몬드, 호두 다 돼요. 땅콩, 잣. 그러나 이렇게 짜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조미된 거. 그거는 안 좋아요. 그냥 견과류. 근데 조미되지 선생님 않은. 그 네. 견과류는 이렇게 볶아서 먹는 게 더 영양가가 높다고 그러던데 그거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날 걸 드시면 네. 거기에 미생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볶아 드시라는 거지 영양소를 더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 이제 이 견과류는 저희가 이렇게 슈퍼브레인 연구하다 보면 견과류 알러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드시라고 했다고 알러지 있는데 막 참고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꼭 양은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야생 견 했어요. 그다음 뭐예요? 과입니다. 과. 네. 그래서 과일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 가봤지만 우리나라 과일처럼 맛있는 과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드시면 돼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하이라이트 이거 기억하세요? 베리류예요. 베리. 베리. 여러분들이 드시는 베리 뭐가 있을까요?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블루베리. 있습니다. 또 스트로베리, 딸기가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예요. 그리고 이건 많이들 몰랐는데 포도도 베리류예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베리류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뭐 종이컵 그 중요하진 않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포도 한 송이는 안 됩니다. 한 송이는 너무 많아요. 네. 네. 자,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는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에요. 네. 여러분들 드시는 기름 중에 올리브유가 메인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콩기름이나 아니면 뭐 아보카도유 뭐 다양한 걸 쓰시지만 참기름, 들기름 네네,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매일 네. 아침 먹고 있습니다. 올리브유요? 네. 한 컵씩 혹시 드세요? 아까 한 숟갈씩? 한 컵을 마시진 않고요. 네, 네. 저희 샐러드 먹을 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젊어 보이시니까 20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덥네요. 자, 올리브유를 신경 써서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샐러드처럼 드시면 최고 좋고요. 근데 난 샐러드 잘 안 좋아해. 그러면 그냥 반찬할 때 올리브유로 하셔도 돼요. 근데 야채 갈아 드시는 분도 올리브유 좀 넣어서 갈아 드셔도 전혀 맛의 차이를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무조건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챙겨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식단이 다 쉬운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비려서 못 먹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경 써서 드시면 좋겠고, 올리브가 좋은 게 염증을 줄여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뭐 이런 혹 저런 혹 다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네. 그런 혹을 좀 없애주기 때문에 올리브유는 조금 신경 써서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야생, 견과, 육. 이제 끝이죠? 마지막 통입니다. 통은 통곡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통곡물이 뭔지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보시면 딱 알아요. 요새는 식빵도 흰 식빵 안 드시고 호밀 식빵, 네. 통곡 식빵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내 쌀과 내 빵은 다 이제부터 통곡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얘기하지만 좀 밥이 좀 신경 쓰였어요. 여기 우리 학생분들이 보내주신 숙제에서 네,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최소 한 번은 통곡류 밥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그 이유야 뭐 너무나 다양한데 콜레스테롤도 감소시켜주고 항산화 기능이 좋아서 항염 기능이 좋아서 정말 영양제 안 드셔도 저 밥만 잘 드셔도 정말 몸에 좋은 그리고 뇌에 좋은 영양제가 됩니다. 자. 되셨죠? 네. 야생, 견과류, 통. 네.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희는 네. 그 아침에 컵에다 머그잔에다 이제 하나씩 먹는데 그게 이제 과채하고
특별히 들어간 게 미숫가루를 한 숟갈 넣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어떤 매체에서 나오는 건데 칠곡식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믿고 먹습니다. 근데 7가지 곡식을 미숫가루가 나와 있어서 그거 한 스푼을 넣거든요. 한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네. 그렇게 해서 예 아침에 그 주스가 밥 대신 먹고 있습니다. 네. 아우. 뭐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밥을 먹기 싫을 수 있어요. 아침은 특히. 그러면 저런 형태로라도 밥을 그러니까 통곡물을 드신다면 뭐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삼시세끼 밥 먹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비슷하게 드시되 야생경과류를 다 빠뜨리지 않고 드시면 좋겠다라는. 교수님 네. 그 여러 가지 그 작곡을 많이 섞을수록 네. 더 건강한 밥이 되겠죠? 그렇죠. 많이 섞을수록. 네, 그래서 뭐 현미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네. 귀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검은콩, 조, 서리태 검은콩. 같은 거. 예, 검은콩 완전 좋습니다. 네. 예, 그런 거 많이 드시면. 근데 지금 에스텔 자매님 눈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지금 네. 교수님의 모든 걸 다 알아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다 빨려서 드릴게요. 예. 네. 그런데 저희가 그 얼마 전에 네. 그 치매 예방에 대한 수업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나왔던 이제 선생님께서는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것을 덜 먹거나 안 좋은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지금 예. 야생 견과류 통을 아주 잘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그럼 좀 피해야 되거나 제한해야 하는 음식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시기적절한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인드 식단의 야생경과류 통이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는 주의해야 돼라고까지 더 있어요. 근데 그게 보시면 이렇게 딱 그림에 제일 먼저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음식이 있죠. 네. 붉은 육류. 쇠고기잖아요. 반성합니다. 내가 고기도 그러면 끊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끊어버립니다. 그 대신 조금 적게 드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뭐 먹기로 했어요? 다른 단백질이. 생선이요. 생선과 네. 가금류, 닭하고 오리를 네. 먹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 붉은 고기는 조금 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드셔도 돼요. 그렇지만 조금 제한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치즈, 버터, 그다음에 저렇게 단빵, 뭐 햄버거는 여러분 잘 안 드실 테니까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아예 거기 마인드 식단 안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저는 치즈를 의사 선생님이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먹지 말라고 해요라고 하실 때 그 질문은 치즈는 짜고 그다음에 포화지방산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골다공증 때문에라도 이런 치즈류를 먹으라고 이제 선생님이 하셨다면 치즈 대신에 요플레나 우유나 저지방 우유나 그거 드시면 돼요. 꼭 치즈일 필요는 없어요. 치즈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치즈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치즈를 그렇게 많이는 안 먹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뭐 브로타 치즈나 아니면 리코타 치즈나 네.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나 네네. 이런 거는 저렇게 소금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생긴 치즈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렇게 생긴 치즈.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왜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적당한 양을 먹어야지 너무 많거나 부족해도 안 되고. 저희 그러면 그 적당한 양을 좀 알고 싶어요. 그게 이제 또 네. 이제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네. 네. 뭐냐 하면 지금 저 좋다는 건 다 알겠어. 네. 근데 야생 견과류 그럼 이걸 어떻게 얼마큼 아침, 점심, 먹어? 저녁에 네. 어떻게 먹어야 네. 되지?가 숙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밥상을 좀 차려봐야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밥상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꼭 그렇게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포함이 되면 좋겠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령이 좀 있어요. 자, 아까 그 야생 견과류를 어떻게 채워 넣으면 좋을까를 보면 밥은 잡곡밥. 그게 이제 통곡이고요. 네. 반찬은 나물 무조건 있고 어디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 나물 많이 드세요. 집에서 여러 가지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나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견과류랑 베리류 그거는 뭐 반찬은 아니고 이제 간식으로 드시면 되고 생선, 닭을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좀 더 넣고 그다음에 무침은 무조건 올리브유 넣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밥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침이에요. 네. 물론 아침부터 생선 먹기 어려운 거는 맞는데 미역국 있는 거 보니까 생일상 같아요. 네, 하여튼 아침에 네, 보면 밥하고 국하고 반찬 2개가 야채예요. 아까 제가 야채는 한 끼에 2번 드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왼쪽과 맨 끝에가 야채고 가운데가 생선으로 들어가서 고등어찬.
이렇게 드시면 그렇게 거해 보이진 않아도 충분한 끼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잡곡밥이 저건 양도 많지만 어쨌든 잡곡밥은 굉장히 저희들이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을 드시기 전에 살짝 이렇게 견과류 조금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을 드시는데 이게 좀 또 이날이 복날이었나 봐요. 이제 삼계탕을 제가 차렸어요. 그런데 삼계탕 양은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드실 때 한 반개탕 정도로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닭 해결됐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반찬은 깍두기나 뭐 야채 같은 거 하나 드시면 점심 해결됐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베리류를 조금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저렇게 비빔밥 정도로 드시면 사실은 야채는 넘치죠. 네. 물론 이거를 보면 너무 거해 보인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최대한 야채를 좀 넣는 상을 차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까 각자가 냈던 사진 중에 지금 이게 제일 어려운 거가 아침을 밥으로 안 드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그 아침을 밥으로 안 드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곡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넣어서 드시면 되고 아까 빵 드신다고 했으니까 빵을 가급적이면 호밀빵으로 드신다든지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 다 차려놓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야생견과류 통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진짜 저 이렇게 예시 식단을 보니까 참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어서 그런 게 좀 되게 어려우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건강한 식단을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좋은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저희가 이 교육을 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까 올리브유 어려운 것만큼 또 어려운 게 생선이에요. 난 생선 집에 냄새 나서 못 굽는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서 제가 드리는 팁은 어디 나가면 무조건 생선을 드세요. 외식할 때? 네, 외식할 때 생선집, 밥집을 네. 갈 때 네. 생선구이 집으로 가세요. 네. 그리고 나눠 드시지 말고 다 드세요. 그냥 혼자 내 생선 내가 먹기. 그건 일단 1번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 안 되시면 어쩌다가는 통조림 드셔도 돼요. 저희가 옛날엔 통조림 무조건 나쁜 애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가공 기술도 좋아져서 그렇게 뭐 첨가물도 많지 않고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고등어 통조림, 꽁치 통조림 그런 거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선 중에 연어 저희 많이 추천하는데 샐러드 드실 때 연어 좀 얹어서 드시고 그러면 정말 너무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다 기억이 나시죠? 네. 예, 야생견과류 통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위에 음식을 좀 보여놨는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고 밑에가 야생견과류예요. 네. 자, 제일 먼저 왼쪽에 있는 게 올리브유 드레싱입니다. 얘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올리브유요. 너무 그렇죠. 쉽죠. 너무 올리브유. 쉽죠. 네. 올리브유로 네. 가고요. 두 번째가 고등어구이입니다. 얘는 어디로 갑니까? 생선. 생선이죠. 네. 딸기는 어디로 갑니까? 과일. 과일. 자, 야채. 과일입니다. 과일이죠. 네. 네. 만약 딸기가 없다. 그럼 무슨 과일 드실 거예요? 포도, 포도. 또 없다. 블루베리. 사과. 블루베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저희 왜 블루베리. 베리류를 먼저 먹기로 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블루베리. 냉동 베리도 괜찮아요. 네. 블루베리 냉동해 놓은 거 딱 한 컵씩 드시면 아이스크림 같고 아주 맛있어요. 한 컵은 종이컵으로 한 네네네. 컵. 네. 반컵 좀에서 한 컵 사이. 그 정도 드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시금치나물 어디로 갑니까? 야채, 야채. 닭볶음탕은 가금류. 네. 그러니까 네. 생선과 가금류 네, 합쳐서. 생선, 가금류.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견과류 한 줌 대신에 강정을 먹어볼래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견과류.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림은 견과류를 나타내서 이제 강정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싱싱한 견과류가 그냥 이렇게 한 줌 정도면 맞습니다.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파는 거 견과류 한 줌도 많이 예, 파는데요. 한 봉지씩. 네. 견과류만 들은 걸 사세요. 네. 그게 이제 좀 싸게 하려고 쌀티밥도 넣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게 이제 단가가 비싸니까. 네네. 근데 가급적이면 견과류만 들은 거, 네. 뭐 혹시 있으면 크랜베리 말린 거, 그 정도는 괜찮. 베리니까. 네, 드시고 나머지는 그 정말 쌀, 뭐 뻥 터지고 뭐 이런 거 막 넣는 거는 그만큼 견과류가 들어있지 않아요. 음. 건포도 말린 거 들어간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걔도 베리잖아요. 네. 네. 크랜베리, 건포도 다 괜찮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달지만 네, 적당량 드시면 됩니다. 아, 어느 정도 지금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너무 표정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걸 얘기한 것 같아서 살짝 민망은 한데요. 뭐 좀 내가 못했던 게 있는데 앞으로 좀 잘해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Q&A를 해서 쫙 한번 먼저 퀴즈를 먼저 맞춰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식단 평가 한번 더 해드리고 끝낼게요. 1번 치매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은 마인드 식사법이다. OX 손 들어보세요. 아, 다 맞추셨어요. 네, 여기 뭐 너무 훌륭하신데 혹시 뭐 상금 있나요? 네, 너무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래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는 생선입니까? 붉은 육류입니까? 생선입니다. 100점. 또 아,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곡류와 녹색 잎 채소는 가급적이면 매일 먹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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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입니다. 아, 또 다 맞추셨어요. O입니다. 제가 너무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 치즈는 매일 먹어도 됩니다. OX. 아, 그거 곤란한데. 세모? 아, 치즈는 매일 먹어도 됩니다. 는 제가 가르친 걸로는 X였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사실 뭐 너무 좋은 양이 문제이기 때문에 매일 드시고 싶으시면 조금 드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문제를 잘못 냈네요, 제가. 네, 너무 훌륭하신 학생들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견과류와 올리브유는 틈날 때마다 먹는다가 이제 자주 먹는다는 뜻인데 네. OX입니까? O입니까? X입니까? O. 다 맞추셨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미역이나 김은 아까 그 채소에서 보여드렸는데 살짝 지나가서 못 기억하실 것 같은데 미역이나 김은 채소로 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쳐줍니다. 쳐줍니다. 아까 미역국에 채소라고 써 있는 걸 봤는 건 아주 훌륭한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눈썰미가 좋은데 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지도 않고 시험을 내서 아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미역을 김 같은 거 좋아요. 그러니까 채소로 치셔도 돼요. 그러면 미역국에다가 반찬 있으면 사실은 채소 꽤 많이 카운트 되는 거니까. 빼면 되겠네. 아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역국을 많이 먹으면 채소 2개 빼도 되죠. 그냥 저는 건어물 하니까 네, 건어물 네, 가게에 가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채소라는 생각은 또 쌀조류에 들어가지. 맞아요. 네. 예. 선생님이십니다, 거진. 네. 많이 먹어야 되겠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숙주를 만약에 반찬으로 먹으면 조리 한 컵 정도로 그 종이컵 한 컵으로 하면 된다. O입니까? S입니까? 오, 그러니까 뭐 나물이에요. 익힌 나물은 숙주. 예. 익힌 나물은 오 한 컵입니다. 익힌 나물은 O. 네. 정답 다 맞추셨어요. 네, 저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 다 졸업시켜서 어디로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내셨던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지적사항이 조금 떠오르실 거예요. 뭐 지적이라는 게 잘못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뭘 좀 고치면 좋겠다가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뭐를 고치면 딱 좋을 것 같아. 사진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힌트는 밥입니다. 잡고 잡곡밥이 아니네. 네, 맞아요. 밥이 하얘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얀 밥에 아니요, 전 조금 들어갔어요, 잡곡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해도 이 눈에 안 보일 정도면 안 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넣으셔서 아까 제가 사진에 보여드린 막 시커먼 그런 밥이 나와야 돼요, 색깔이.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밥이 좀 부족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사진이 잘 안 보여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선이나 가금류가 없어 보여요. 계란은 보이는데 생선이나 가금류 같은 단백질 창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챙겨 드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그 엘레강스 하신 우리 마티아님의 식단도 이제 좀 지적할 게 보일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보일까요? 유럽 호텔식이 지적받을 게 있단 말입니까? 아, 네, 뭐 아. 마인드 식단으로 봐서는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전반적으로는 탄수화물이 좀 적어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 끼 밥을 드셨는데 그 밥도 제 눈엔 좀 하얘 보여요. 그래서 잡곡류를 좀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채소는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아침 식사도 저렇게 드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건 과일의 양이 좀 많은 게 아닐까. 아침에도 사과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에도 포도와
감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치즈 퐁듀처럼 드시진 않겠지만 치즈를 너무 자주는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제가 굳이 거의 없지만 굳이 좀 걸리자면 이런 게 걸릴 것 그럼 같아요. 아침 그 과일이 너무 많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아침 사과는 금이니까 사과만 드시고 네. 저건 나중에 그렇죠. 점심이나 저녁으로 그 옆에가 옮기면.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토마토하고 괜찮아요. 네, 채소니까. 네, 얘는 괜찮고요. 네. 점심에 포도와 저게 이제 감 같아 보이는데 그거를 다 드시진 않죠. 같이 나눠 드시는 거죠. 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거를 다 드시면 좀 양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도 다양한 뭐 브로콜리도 있고, 그래서 채소류도 굉장히 잘 드시고 계셔서 굉장히 바람직한 식단이시고, 그다음에 또 아나다시아님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일이 다 있고, 그다음에 단백찬이 지금 문어도 있고요, 계란도 있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과일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소 과일을 많이 드시라고 할 때 채소를 좀 더 많이 드시고, 과일은 가만히 놔둬도 먹잖아요. 우리가 막 그냥 안 얘기해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써 먹어야 되는 건 채소예요. 그래서 채소를 좀 더 드시고, 제가 보기에 여기에 초록이 없어요. 아, 그러네. 채소로 치면 뭐 예를 들어 숙주를 드실 수는 있지만 초록이가 없어요. 쌈이라도 좀 드셨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주 잘하셨지만 좀 아쉽고, 그다음에 밥이 흰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의외로 그래서 네. 아침 주스에 미숫가루 한 컵이 그래서- 7가지 곡식이에요. 그렇죠. 7곡 참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셨는데 그래봤자 한 숟갈이에요. 예. 그러면 밥 양으로는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한 끼 정도는 더 통곡류를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셔서 뭐 이제 다 기억하실 것 같고 굉장히 실천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침 과일 중에서 사과는 한 개를 먹습니까? 반 개를 먹습니까?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됩니까? 아, 너무 좋으신 네, 질문. 네. 준비된 질문 아닌데 이렇게 네. 질문을 잘하시네요. 과일을 만약에 내가 사과를 한 개를 드시면 그날 과일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오후에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다. 그러면 드세요. 그런데 나는 오후에 딸기도 사놨고 막 먹을 게 많아. 그러면 반 개만 드세요. 네. 그러니까 양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사과 한 개 정도의 분량을 다른 걸로 뭐든지 드시면 돼요. 당이 많아요. 그거 먹고 나면 혈당 팍 올라가요. 네. 이렇게 막 좋은 강의 들으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기 나와 계신 언니들 눈이 많이 반짝반짝해요. 왜냐하면 사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선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기초가 약한 집은 왜 흔들리기 쉽다 그러는데 오늘 들으시면서 소감이 어떤지 한 분 한 분 제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로니카. 네, 베로니카 베로니카 사모님. 네. 심재복 베로니카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은 강의를 들었고요. 모든 야채와 과일과 견과류 또 잡곡밥을 챙겨서 먹기는 하는데 그렇게 딱딱 균형 맞춰서 먹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좀 균형 맞춰서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야생 왜냐면- 견과류 네. 통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우리 모니카 자매님 오늘 네.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다 보니까요. 뭐 음식을 이것저것 하는 거 귀찮으니까 있는 것 그냥 먹는 거고 밥은 보리쌀만 조금 넣어서 먹어요. 근데 그럼 이제 조금 더 넣으시고. 콩 같은 것도 가끔씩은 넣는데요. 그런 거 많이 넣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티아 형제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최기양 마태입니다. 저는 5년 전에는 아침은 이제 밥으로 쭉 먹었었는데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야채류하고 빵 그랬는데 아까 교수님이 빵 중에서도 뭐 곡물빵 이런 걸 네. 주려고 그러니까 그걸로 네. 이제 교체해가면서 같은. 호밀빵 이런 걸로 네. 먹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 강의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양지 마리아입니다. 저도 당뇨가 있어서 잡곡밥도 먹고 이제 식단에 좀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교수님 명강의를 들으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하고 야채를 좀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선도 그렇고요. 네. 잘하셨어요.
임명준 아나다시아인데요. 저는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잡곡밥을 싫어해서 그게 좀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저녁밥을 미리서 해놓고 나왔는데 팥밥, 찰밥 이것을 해놓고 왔고 그 대신 이제 잡곡이라는 게 그 팥밥이나 아니면은 녹두밥 이런 걸로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뭐냐면 잡곡밥입니다. 저도. 그러시겠네요. 예. 지금 이런 질문 사실 많이 받는데요. 요새는 반반 도시락도 저기 밥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틀이 있어서 왼쪽에는 일반 밥, 오른쪽엔 다른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밥솥 안에 넣는 기구도 나왔거든요. 어머나. 그런 거를 사용해도 되고 그냥 저희 집 팁을 드리자면 저희 남편은 완전 현미밥을 좋아하고요. 애들은 섞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미를 불려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밥을 할 때 흰밥 옆에다 이렇게 그냥 놓고 밥을 해요. 그래서 주로 현미 쪽은 남편 퍼주고 아닌 쪽은 애들 먹거든요. 만약에 어르신께서 잘 잡곡밥을 못 드시면 그냥 흰밥 쪽으로 해드리고 우리 아나다시아님은 조금 더 잡곡밥을 드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요령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칠곡 가루를 네네. 이렇게 타서 드신다고 네네. 그랬는데 그거는 괜찮죠?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괜찮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적어서 한 숟갈밖에 안 돼서. 네네. 그래서 그럼 조금 더 넣으시면 되겠다. 국자로 어떻게 좀 뻑뻑하게 드시면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이제 오늘 들은 얘기만 조금만 기억해 놓으시면 조금 애쓰실 거예요. 뭐 그 정도의 변화만 있어도 돼요. 뭐 갑자기 식단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오늘 제가 이 청춘 어게인 녹화한 이래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이 뭐랄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고요. 이 청춘 어게인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나도 이제 이렇게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막상 실천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습관을 바꾼다는 건 사실 어렵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 뭐랄까 음식을 먹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 기도면 좋겠지만 이 예쁜 그릇이나 먹음직하게 이렇게 음식을 보면은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뭐 그렇게 약간 먹음직스럽게 보면 정말 맛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숙제를 오늘 청춘 어게인 마치면서 숙제를 드리겠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잘 못하지만 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좀 더 예쁘게 이렇게 그릇에 좀 담으셔서 이렇게 혼자 먹더라도 아니면 가족끼리 먹더라도 조금 예쁜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 드시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님 굉장히 좋은 숙제 내주셨네요. 사실 우리 주부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예쁜 그릇 꺼내서 거기다 이렇게 담아서 먹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냥 대충 먹거든요. 근데 그 예쁜 그릇 그렇게 다 쟁여두고 언제 쓰려고. 오늘 당장 꺼내서 우리 거기다 맞습니다. 예쁘게 담아서 먹어야 되겠어요.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네. 이 숙제가 있는 줄 저는 몰랐지만 만약에 예쁜 그릇에 담기 어려우면 예쁜 색을 드세요. 네. 예쁜 색 있잖아요. 파프리카, 네. 노란 파프리카, 주황 파프리카. 그러면 굉장히 다채로운 색이 나오고 그게 이제 채소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예쁘게 드시는 거를 색을 예쁘게 드시는 것도 하나 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쨌든 마무리할게요. 야채 견과류 통 잘 기억하시고 우리 여기 학생님들은 제가 볼 때 졸업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셔가지고 네, 제 강의가 좀 무색했는데 그래도 잘 기억하셔서 본인과 가족 그다음에 자녀들도 이 건강하게 드시면 좋거든요. 네, 그렇게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